요즘에 아주 핫하게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비트코인. 얼마 전에 JTBC에서 이제 간단한 요약본을 좀 보고,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의견된 걸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이걸 가지고 저희가 좀 깊은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런 토론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다른 분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암호화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암호화폐 쳐볼게요. 일단 위키백과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암호를 사용해서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하는 화폐를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긴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특이하게도 뭐 가상통화라고도 부른다.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우리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의 본질이잖아요. 이제 암호화폐인데 암호자 빼고 일단 화폐부터 갑시다. 화폐란 뭐냐? 화폐 기능에는 4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급수단의 기능도 되고, 교환 매매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의 기능들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되는 본질은 교환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화폐가. 가치 척도의 기능도 가지고 있느냐, 과연 누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제 정의는 본질을 보는 건데, 이제 본질은 4가지가 있어요. 화폐가 맞고, 그럼 이제 범위가 있어요, 그죠? 우리 극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있는데, 이 4가지를 정말 빡빡하게 갖고 있는 게 화폐냐, 아니면 한 2가지라도 설렁설렁 해줄 수 있어 화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광의의 화폐라는 말이 있고 협의의 화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좁은 의미의 화폐, 넓은 의미의 화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평소에 쓰는 건 대부분 좁은 의미의 화폐예요. 넓은 의미의 화폐로는 사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차하면 얘를 가지고 뭐 라면이랑 바꿔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은 교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나라도 있으면 화폐라고 칩시다.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들이 또 화폐라는 이름을 붙여도 뭐 그게 무방할 것 같아요. 화폐가 이제 가상화폐냐, 사실 암호화폐냐도 중요해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화폐로 쓰는 거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거 말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별풍선, 아포, 모 TV에서 보증하는 별풍선도 거기서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 투자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가상은 너무 크니까 암호화폐로 보통 말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합당해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일단은 분명히 제한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화폐냐 아니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범위가 있는데 좀 빡빡하게 돼야지만 화폐가 아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화폐죠. 아니 나는 그런 거보다 좀 루즈해도 괜찮아, 그러면 좀 화폐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의 바탕이 되었던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이 뭔지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블록체인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블록체인이 사실 인터넷 쳐보면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죠? 막 여러 개 나오는데 뭐 일단 뭐 장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블록체인의 본질은 정확히 제가 볼 때는 탈중앙화 같아요.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뭔가 통제를 받거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별로 장부가 같이 기입이 되고 모두가 공유한다, 정보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킹을 하기도 상당히 힘든 구조가 맞아요. 해킹을 하려면 다 깨부셔야 돼.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지. 그럼 이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럼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셔어만 하면 블록체인이냐?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인터넷에 카카오톡에 들어가가지고 200명 있는 단체 톡방에 정보를 계속 쉐어를 하는 거야. 얘도 블록체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개념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냐?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슈의 포인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 기술이고, 이 기술은 우리들의 미래에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줄 수도 있는 중요한 기술인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 과연 비트코인에만 쓰이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왜 하필 암호화폐였느냐?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이제 그 토론을 봤더니 인센티브 문제로 많이들 귀결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실현이 되고 뭐를 봐야 되는데,
그럼 실현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체인이 형성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로 구현이 되고 실제 쓰이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를.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참여를 만드는 인센티브의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는 건데, 이 인센티브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인센티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인센티브 관련돼서 되게 감명 깊게 본 책이 하나 있는데, 스티븐 레빗이라고 하시는 분이 괴짜 경제학 프레이크노믹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활동을 굴리는 가장 근본적인 건 인센티브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과연 진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하느냐? 아니다. 그 사람한테도 인센티브라는 기작이 작동을 한다. 뭐냐면 그걸 통해서 최소한 자기 만족 혹은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어떠한 만족감들이 그 사람의 인센티브의 기작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봉사도 계속 하면서 그런 레피테이션을 얻어가는 거. 얘도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탄생시켰고, 이들의 관계는 제가 보더라도 인센티브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고, 그 기작이 발동하면서 현재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투자가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투자하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입금을 하면서 이제 광풍이 분 이게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논의가 많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잖아요. 투기 투자도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본질이 뭐냐, 여기에 기작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작동이 잘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돈들이 그렇게 사용이 됐을 때는 일종의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판이다 라고 하면 투기판이라고 해버리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이제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한정적인 거, 비트코인의 채굴은 유한한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이제 디벨롭이 있을 거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이 물품은 많은데 화폐가 적으면 이 가치가 너무 많이 높아져요. 높아지면 또 사람들이 이 화폐를 사용을 더 안 하려고 할 거고, 이 가치가 자꾸 높아진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에 나름의 체증이 생긴다. 요거에 대해서도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 분께서 쓰신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요 화폐를 다루는 법들에 대한 어떤 모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양이 막 증가하게 되면 한정된 양의 화폐로는 경제 시스템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제 생각도 유한하다고 한다면 화폐로서의 확장성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투기라고 판단이 되시면 절대로 투기는 하지 마시고, 그걸 돈을 넣고 돈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단순히 운에 맡기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비트코인의 기술이 정말 매력있고 나는 비트코인의 기술에 어떠한 감탄과 감복을 하고 있다면 그 기술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양성화된 쪽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